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KTV의 김흥광입니다. 오늘 행간으로 읽는 북한, 오늘 시간에는 7월 25일 오늘자 노동신문에 실린 기사 평화체제 구축을 요구하는 기운이라고 하는 기사를 가지고 행간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자료 화면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는 노동신문 제6면의 오른쪽 상단에 평화체제 구축을 요구하는 기운이라고 하는 이 기사가 실렸죠. 이 기사를 보면 북한이 조선정전협정 65돌이 되는 올해 7월 27일까지 종전선언을 강력하게 밀어붙이고자 하는 자기들의 그 속심을 얼마나 강하게 내비치고 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왜 그들이 그렇게 종전선언에 목을 메고 있을까? 또 종전선언을 통해서 그들이 달성할 수 있는 목표가 무엇일까? 이에 대한 우리 찬성하는 사람들과 또 반대론자들의 의견도 함께 들어보시고요. 종전선언을 우리가 대함에 있어서 어떤 문제에 우리가 주안점을 두어야 되겠는가, 이런 것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먼저 이 기사 내용을 좀 자세히 우리가 좀 행간을 좀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 워낙 그 기사 내용을 보면 그냥 궤변으로 점철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뭐 다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앞에서는 정전협정 체결 65돌이 되는 올해 정전선언을 채택해야 한다는 것이 남조선 각계의 한결같은 주장이다, 이렇게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계의 한결같은 주장,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제 한 사례를 들었습니다.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과 평화협정 체결 운동본부, 이런 게 있나요? 이런 게 있다는데, 이런 본부를 비롯한 남조선의 각계층 시민사회단체들은 시위와 집회, 기자회견들을 통해서 미국이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책임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하면서 종전선언 채택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또 논지를 달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얼마 전 서울에서는 민족자주통일대회 준비 모임의 주최하에 싱가포르 조미 공동성명의 이행을 요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참가자들은 평화협정 체결이 전쟁과 대결 상태를 끝장내고 조선반도와 전 세계에 평화와 번영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하면서 이 땅의 항구적인 평화를 방해하고 파탄하려는 세력에 단호히 맞서 투쟁할 결의를 다졌다고 합니다. 일방적으로 북한이 하는 일이라면 그냥 쌍수 들어서 환영하고, 북한이 내놓은 이런 것들 하나의 명령처럼 여기고, 북한의 점수를 다 딸면서 친북행위라는 그 행위들에 대해서 북한이 얼마나 지금 잘 활용하고 있는지 이 기사를 통해서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자기들 주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맨 밑에 부분이죠. 종전선언의 채택은 역사적인 판문점 순회 상봉과 싱가포르 조미 순회 회담에서 이미 합의된 문제다. 조선반도의 긴장 완화와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첫 공적, 조미사의 신뢰 조성을 위한 필수 요구, 특히 미국은 종전선언을 선언한 데서 마땅한 책임과 의무를 지니고 있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종전을 선언하는 것을 마치 그 누구에게 주는 선사품처럼 여기는 것은 초보적인 상식도 없는 행동이다. 미국을 두고 말하는 소리겠죠. 종전선언 문제는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에 명시된 합의사항의 하나로서 북한함은 그것을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미국도 이를 전폭적으로 지지했었다. 그런데 최근 종전선언과 관련한 문제 해결에 장애가 조성되고 있다. 이것은 남조선 당국이 강 건너 불보듯 할 일이 아니다. 강 건너 불보듯 하고 있는 게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북한이 취해야 될 그런 선행동이 없으니까 미국도 그들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없고, 결국은 종전선언과 같은 매우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 미국이 뭐 선뜻 섣불리 나설 이유가 없는 거죠.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을 비롯한 남선의 여러 정치 세력들도 판문점 선언에 밝혀진 종전선언의 채택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북한의 칭찬을 받아서 참 기쁘겠습니다. 남조선 언론들과 전문가들은 종전선언은 조선반도의 평화회로 가는 입구이다. 이 북한의 주장이거든요. 종전선언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는 미국 욕심이 지나치다고 평하면서 당국이 미국을 상대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를 갖다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니들 가만히 있어. 너희들이 판문점 선언에서 종전선언 하겠다고 우리하고 합의하지 않았느냐. 근데 왜 지금 교착 상태에 빠진 이 종전선언 문제를 뒷짐만 쥐고 있는 거야. 가서 뭐 미국 가서 매달리든 울며 불매하든 아주 해야 될 거 아니냐. 아주 남한 정부를 뭘로 보고 있는지 정말 뿌해가 납니다. 뿌해가. 그런데 유독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 패거리들만은 보수 패거리들입니다. 종전선언을 채택한다고요. 저절로 평화 오는 것은 아니다라고 너덜대면서 종전선언의 채택을 막아보려고 필사적으로 발악하고 있다. 입이 더러워집니다. 조미관계 개선의 흐름을 막고 조선반도에 또다시 첨예한 대결과 긴장 국면을 먹어가려는 흉악한 계책의 발로로서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 그러면서 아주 강력한 톤으로 이렇게 강변하고 있습니다. 민족의 화해와 단합, 북남관계 개선과 조선반도의 평화회로 향한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면서 이 땅의 대결과 전쟁의 검은 구름을 몰아오려고 발광하는 매국 역적들은 온 민족의 저주와 규탄,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면할 수 없다. 더 읽질 않겠습니다. 그냥 까마귀가 하루 12번 울어도 그 소리라고 또 2차례씩이나 판문점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대화 상대방을 어떤 체면과 도의적인 입장도 없이 그냥 기분이 거슬리고 자기들이 마음에 안 들고 그리고 제 뜻대로 되지 않으면 그냥 무턱대고 싸잡아가지고 지할말하고 욕하는 이런 온당치 못한 불황단들과 무슨 대화고 무슨 협상이겠습니까? 이 기사와 그리고 북한이 공식적으로 노동신문과 출판물들에서 발표한 종전선언에 그들이 목을 메고 있는지 그들이 한번 그 명분을 한번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공식적인 입장은 세 가지입니다. 왜 종전선언을 해야 되느냐? 첫째는 종전선언이 조선반도에서 긴장을 완화하고 그리고 공고한 평화보장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첫 공점이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조미 사이에 신뢰 조성을 위한 선차적인 요소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근 70년간 지속되어 온 조선반도의 전쟁 상태를 종결짓는 역사적 과제라. 결국 뭡니까? 여기 가면 북미 관계를 전쟁에서 평화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대북 체제 안전보장의 첫 조처라고 이들은 명분을 찾고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 그 타영호 공사가 애교관으로서 수십 년 일하면서 가졌던 생각이 뭐냐? 야, 이게 북한 지도부는 무슨 일을 하면서 이게 아주 화려한 그리고 그럴듯한 비단보자기의 명분을 세우는데 제 선차적인 그 관심을 가진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화려하게 포장해 놓은 걸 보면 얼마나 이들이 이 종전선언을 갖다 밀어붙이기 위해서 말귀를 찾고 구실을 찾고 거기에 그럴듯한 그런 보자기를 그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노력했는지 안겨옵니다. 이게 뭔 소리입니까? 1953년 7월 27일 날에 전쟁을 하던 쌍방이 전쟁을 일단은 멈추자라고 한 것이고 이번에는 뭔가 정전이 아니라 전쟁을 완전히 끝냈다라고 하는 것을 쌍방이 선언하자. 이거 아닙니까? 일부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전을 선언하는 것이 어찌 보면 필요한 것이 아니겠는가. 또 그리고 전쟁을 끝내겠다는 쌍방 간의 의지를 확약하고 세계에 공표하는 매우 의미 있는 일이 아닐 것인가. 선언을 한다고 해서 뭐가 그게 크게 우리한테 해가 될 게 있느냐. 좀 좋았지.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이 이런 종전선언을 강력하게 밀어붙이려는 북한의 요구에 찬성하는 사람들의 견해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한 좌파신문에 이렇게 이제 기사가 올랐는데요.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도 남북미 정상의 종전선언이 이루어진다면 전쟁협정을 대체할 평화협정 체결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했다. 남북미 3자가 종전선언을 하게 된다면 이는 평화협정에 앞서 당사자 간 적대 관계를 해소하는 정치적 의미를 지닐 수 있다는 것이다. 3자가 전쟁이 끝났음 이걸 선언함으로써 평화협정으로 가는 문을 열고 이후 비핵화 마무리 단계에서 평화협정을 체결해 법적, 실무적 체제를 완성하는 경로를 상정할 수 있다. 북미 관계의 밝은 소식통은 정치적 의미로 볼 때 종전선언이 사실상 평화협정이 되는 것이라며 이후에 실제로 체결될 평화협정은 실무협정 형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남북 해상 경제성 확정 문제, 유엔사 존립 여부 등 전쟁에 대한 처리 문제는 이 단계에서 가능하다. 그러니까 종전선언을 우리 함으로써 그 후속으로 따라오는 우리의 올가미가 있습니다. 그 올가미는 찬성론자들도 예견하고 있습니다. 남북 해상 경제성 문제, 그리고 DMZ를 어떻게 할 것인가? 완전히 DMZ를 없애버릴 것인가? 그리고 거기에 있는 우리의 방어선들 다 없애버릴 것인가? 북한이 언제든지 그냥 마음먹고 탱크만 몰고 남쪽으로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허용할 것인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주한미군 남한 주둔가, 유엔사 존립 이런 문제들이 그냥 실마리처럼 다 따라오게 생겨먹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상태에서 결심해도 되는 것인가? 찬성론자들도 알고 있구만요. 그러면 이에 대해서 반대론자들의 견해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종전선언이 되면 북한이 유엔군 사령부 해체, 미군 철수, 서해 북방 한계선 폐지를 요구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어떤 교수입니다. 이 교수는 유엔군 사령부는 6.25 전쟁 때문에 생긴 조직이고 또 미군도 유엔군 자격으로 주둔하고 있다. 종전이 선언되면 문정인 애교안보특보의 지적대로 존재 이유가 약화될 것이며 나아가 NLL도 유엔군 사령부가 근선이기 때문에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주장을 펼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유엔군 사령부는 한반도 정전협정 유지 및 관리를 책임지고 있다. 종전선언이 되면 존립 근거가 약해지는 게 사실이다. 해체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그렇지만 주한미군은 결이 다른 문제라는 의견도 있다고 하네요. 주한미군 정전협정과 별개인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근거로 주둔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미국이 주한미군은 한미 간 문제고 북한과 상관이 없다는 점을 반복해서 주장하고 있는 근거도 여기에 있다라고 근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한미군 철수는 제외하고 종전선언을 우리가 부지불식하게 하게 되면 고구마를 캘 때 고구마를 하나 캐면 거기에 따라서 뭐 숱한 것들이 다 동시에 둘쳐 이루어오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똑같이 따라올 것들이 지금 뭐 한두 개가 아니죠. 그래서 저는 이런 위구심도 위구심이지만은 저는 이 종전선언에 앞서서 우리는 북한하고 반드시 북한이 먼저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5년 전 2013년 3월 11일 북한이 일방적으로 조선 정전협정을 백지화했습니다. 뭐 기억하시겠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들이 그 조선 정전협정을 백지화한 이유는 말이죠. 첫째는 뭐냐? 정전협정 백지화 결단은 미국에 의해 유명무실해진 협정에 우리가 더 이상 구애될 필요가 없게 된 현실로부터 불가피하게 취한 자의적 대응 조치다. 아니 5년 전에는 조선 전정협정이 아무런 구속력도 없는 것이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그걸 완전히 백지화해서 휴지장으로 집어넣더니 오늘날에 와서는 지금 태도를 바꿔서 뭐라 합니까? 그게 중요하니 그걸 그 정전협정을 종전선언으로 바꾸자. 그렇다고 하면 왜 예전에는 쓰레기통에 넣었다가 또 오늘날 꺼내가지고 지키자라고 하고 있는 건가요? 두 번째는 말이죠. 자기들 정당성 두 번째는 정전협정 백지화 결단은 전면 대결전으로
미국이 대조선 적대시 책동을 끝장내기 위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정의 선택이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전협정 따위에 구속되지 않고 전면 대결전을 하겠다. 정전협정 때문에 우리가 전쟁하고 싶어도 못했는데 이젠 이따위들을 없애버리고 우리가 그냥 밀고 내려가겠다. 이런 지금 망발이 아닙니까? 예, 그리고 또 정당성 세 번째를 보면요. 정전협정 백지화 결단은 냉전의 유무를 청산내고 조선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안정을 이룩함으로써 인류 평화협의에 이바지하게 한 가감한 조치라고 그랬습니다. 정전협정이 냉전시대의 유물이기 때문에 청산해야 된다. 그럼 그때는 냉전시대의 유물이고 지금 또 냉전시대의 유물이 아닌가요? 5년 전 북한의 주장대로라고 하면 정전협정을 자기들이 인정 안 하고 그의 필요성을 부인하고 백지화시켰으니 구태여 오늘날에 와서 종전선언을 할 이유가 없단 말이죠. 그게 매달릴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14년째 살고 있지만은 아무리 제가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진실을 구해봐도 자유민주 국가에는 나만이 북한을 갖다가 무력으로 침공할 그런 의지도 없고 그런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에는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제발 남한이 긴장을 늦추고 남한의 국민들이 전쟁을 두려워하고 그런 겁박에 항상 겁을 집어먹고 있기를 바라고 있죠. 미군도 나가고 남한의 그 염전 어떤 분위기가 돌 때 북한 지체 없이 기회를 포착해서 밀고 내려올 수 있다고 저는 장담합니다. 그렇다면 그때 DMZ가 아주 지금까지 북한군이 내려오는 걸 저지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결국은 뭡니까? 다 드러내고 남침할 수 있는 그런 창창대로를 깔아놓겠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우리의 전 전선에 걸쳐서 지뢰를 둘쳐내고 방어 차단물을 다 드러내야 되고 평화지대로 한다니까요. 이게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유엔사의 어떤 존립 문제 그리고 기타 우리 그 6.25 전쟁 때문에 취해진 모든 우리 법률적 조치들, 법적 조치들은 이 종전선언과 함께 다 사라져야 됩니다. 특히 전 종전했기 때문에 북한이 적이 아니니까 우리 국가보안법 이것도 날려버려야 될 것이고 북한을 적으로 보지 않으니까 북한에 대해서 찬양하든 북한에 대해서 간첩질을 하든 뭘 하든 그건 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 사회에 가능한 한 다원적 그런 현상으로 번져셔야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게 아니겠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을 무장 해제시키자고 하는 그런 북한의 뻔한 꼼수가 들어 보입니다. 북한의 이제 종전선언 이것을 7월 27일 전으로 사실 밀어붙이고 싶었지만은 미국이 일단 브레이크를 걸고 나섰고요. 우리 사회에서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섣불리 종전선언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 이건 대단히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니 해도 우리가 종전선언을 하든 평화협정을 하든 우리가 지금 그런 걸 하고자 하는 건 뭡니까? 북한에 우리 국민들을 초토화시킬 그런 공격 준비를 마감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것들이 현실적으로 우리 눈으로 봤을 때 우리 국민들이 그 상황을 봤을 때 그 위험이 해소되었다고 하는 그래 다시 그것을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다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인식할 수 있을 때 그때라야만이 우리가 종전선언을 하든 평화협정을 하든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북한이 말한 것처럼 올해 중에 종전선언하고 내년 중에 평화협정하고 그래 놓으면 우리는 스스로의 이 목에 결국은 올가미를 2개씩이나 뒤집어 쓰는 그런 꼴이 될 것입니다. 이 북한은 이런 논리, 명분 그리고 걸거드는 이 정말 도사들입니다. 종전선언을 했는데 왜 당신들 DMZ를 없애지 않아? 종전선언을 했는데 왜 미군이 안 나가? 그리고 종전선언을 했으니까 평화협정을 왜 체결 안 해? 그리고 우리가 종전선언을 했으니까 왜 그 국가보안법 철폐 안 해?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면 우리 남쪽에서 워낙 복잡한 좌우 갈충이 있는 이 속에서 남쪽에서부터 벌써 싸움이 벌어져가지고
서로 이제 둘이 분열돼 가지고 엄청난 불안이 올 것입니다. 그 바람이 바로 북한은 그런 걸 바라는 거죠. 이게 법률적으로 뭐 한 가지 코를 맞춰서 나가면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민주주의 국가의 특징이 아니겠습니까? 정치권에 계신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국가 안보를 책임진 우리 모든 분들, 종전선언 좋습니다. 평화협정 좋습니다만은 북한의 변화가 없이 말로 하는 평화, 말로 하는 종전의지 이것만 들고 우리 국민들을 이렇게 위태롭게 하고 이 국가를 북한에 내어주려고 하는 이따위 북한의 간교한 이런 꼼수에 절대로 말려들지 말기를 저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북한이 오늘날의 작태를 보면서도 우리가 그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무모하게 섣불리 종전선언 해주고 또 평화협정이라고 하는 것에 말려 들어간다면 우리는 씻을 수 없는 후회를 하게 될 것이고 시간이 지나서 그런 협정에 끌려들어서 도장을 찍어 놓으면 돌이킬 수 없는 괴한을 반드시 가져올 것입니다. 그때 가서 땅을 치며 후회해야 우리는 국제사회의 신뢰를 잃게 되겠죠. 오늘 그런 측면들을 좀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행간으로 읽는 북한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